손주는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처음 안아보는 순간 세상이 다 환해지죠. 하지만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도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양육 방식 차이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키워봤어. 하지만 그 말이 자식 부부에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은 손주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게 아픔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손주를 키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말. 그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언어이고 가족의 행복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입니다. 오늘은 그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들이 있다면 손주와 부모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 양육, 왜 말이 중요한가? 손주를 키우다 보면 행복과 갈등이 함께 옵니다. 아이의 웃음에 기쁨이 솟고 성장의 순간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육 방식을 둘러싸고 부모 세대와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조부모 세대는 경험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낸 기억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의 부모 세대는 새로운 육아 철학과 정보를 배우며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랑을 가지고도 방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정성 어린 한마디가 서로를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손주에게 하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너 왜 이렇게라는 부정적인 말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너 정말 잘했구나라는 칭찬은 자신감을 키웁니다. 결국 손주 양육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말은 손주뿐 아니라 부모 세대와의 관계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 손주를 돌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입니다. 많은 조부모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 양육에 적극 나섭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선한 의도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조부모가 주도권을 쥐면 부모 세대가 느끼기에 내 아이를 뺏긴 것 같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를 오래 맡게 될 때 부모의 양육 철학과 다르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키웠어. 그게 맞는 방법이야. 이런 말은 자식 부부의 마음에 작은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주체는 부모입니다. 조부모는 돕는 역할이지 대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태도가 바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방식대로 억지로 먹이려 하면 부모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한 방식을 존중하면서 도울게. 이 한마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신뢰를 느끼고 조부모도 편안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너를 키워줄게. 이런 말보다 할머니는 네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태도는 가족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모 세대와의 신뢰가 쌓이고 손주는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겸손하고 단단한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있으면 갈등 대신 신뢰가 남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마다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은 어때? 손주를 돌보다 보면 부모 세대의 방식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저래? 마음속에서 불만이 올라오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이의 부모가 바로 자식 부부라는 점입니다. 양육의 중심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동안에도 그들의 방식이 우선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은 어때? 입니다. 이 말은 충고가 아닌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밤에 늦게 자려 한다면 옛날엔 일찍 재웠어라고 바로 지적하기보다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순간 부모 세대는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육아 방법, 발달 심리 지식 등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 양육은 시대마다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엔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건 배움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최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만나야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은 갈등을 예방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하면 상대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열린 채로 이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입니다. 손주 앞에서도 이 태도는 중요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 한마디, 내 생각은 어때? 는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이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고 손주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간 참 행복하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선물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 작은 손길, 작은 목소리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울음을 달래야 하고 끊임없이 챙겨야 하죠. 이럴 때 피곤함이 앞서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참 행복하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힘이 됩니다. 힘들다 대신 행복하다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함께 밥 먹는 시간, 산책을 하는 그 순간마다 이 시간이 참 행복하네. 말해보세요. 아이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손주에게도 이 말은 큰 울림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와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구나라고 아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경험은 아이의 정서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키워갑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육아의 어려움보다 함께 있는 즐거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힘든 순간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 참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와 마음을 모두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네 번째, 부모 마음 존중할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부모 세대와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가 생길 때가 많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 주체는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조부모는 돕는 사람일 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마음 존중할게입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 양육 방식을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은 갈등 대신 편안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 간식을 어떻게 줄지 의견이 다를 때 옛날엔 이렇게 줬다 대신 내 생각을 존중할게 라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부모의 책임감을 강하게 해줍니다. 조부모가 존중해주는 만큼 부모는 더 신중하게 아이를 키우려 노력합니다. 또한 이 말은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한마디 부모 마음 존중할게. 이 말은 가족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손주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도록 돕습니다. 사랑은 때로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담긴 말은 사랑을 진짜 사랑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너는 소중한 아이야.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어른이 해준 말입니다. 특히 조부모의 말은 마음 깊이 남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중 하나는 너는 소중한 아이야입니다.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함과 자존감을 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감정을 심어주면 아이의 성장은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아이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또 실수했구나.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참 특별해. 아이의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 말은 손주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줍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도 전해지지만 말로 표현할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손주에게 전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손주를 키울 때 필요한 건 큰 능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돕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은 어때? 충고 대신 질문을 통해 부모 세대를 존중하는 태도, 신뢰를 쌓는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 이 시간 참 행복하다. 육아의 피곤함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부모 마음 존중할게. 양육 주체를 인정하고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담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너는 소중한 아이야. 손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랑의 언어이자 삶 전체에 남는 위로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말이 있다면 손주 양육은 더 따뜻해지고 부모와 조부모 모두 마음을 열고 웃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말 한마디의 온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